곧 좋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요 굳이 해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좀 보셨을 겁니다. 그 드라마에요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젠 내가 무서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발 그만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다가 다 죽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요 바로 인터벌 없이 바로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2024년 세계 지수 상승률을 봤어요. 기간은요 올해 24년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말일까지 9월 30일까지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만이 몇 퍼센트 갔냐면요, 대만이 27%가 올랐고요, 홍콩이요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지수가요 24%. 뭐 6일 만에 주가 뭐 급등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미국 나스닥 20%고요, 인도가 17.5%, 그리고 독일이 16%고요, 베트남도 1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도어 국가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요 13.5%가 올랐습니다. 자, 올해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13% 올랐고요. 영국 7%. 영국은 왜 이래? 자, 유로존 쪽, 그 영국이나 뭐, 그리고 또 프랑스 이쪽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실업률이 뭐 거의 2명에 1명 정도는 실업자니까 뭐 전국적으로 막 폭동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다 이런데, 자, 코스피는 올해 1월 1일부터요 9월 30일까지 통계내 보니까요 마이너스 2.3%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1.6%. 기가 막혀갖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7.7% 빠졌네요. 스위프트라고요. 어쨌든 달러 결제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그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서방 국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지금 뭐 중국이 뭐 되게 좀 러시아가 뭐 경제가 어렵냐?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 보면요,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보다도요 높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3%가 넘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입니까? 지금 왜 그럽니까? 그래서 앞서 제가 오프닝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오징어 게임에서 그 명대사, 깐부 할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자, 지난주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기사를 찾아봤더니요, 최근 기사입니다. 10월달.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실까요? 미국으로 주식 이민 700만 명 넘었다. 그리고 한국경제TV입니다. 너도 나도 투자 이민, 활력 잃은 증시 원인. 그리고 이쪽에 동학개미 박스피에 지쳤다.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의 ETF 매수. 여러분, 박스피가 최근에 박스피가 아니고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몇 년이냐면 15년 동안 계속 박스피였습니다. 넓게 보자라면 15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더 많이 힘들죠.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하나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다 단독 기사입니다. 개미군단 대이동, 국장 탈출. 국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을 국장이라고 그래요. 700만 명 이민 갔다는데, 미국으로 주식 이민 700만 명. 자, 이 개미가 어디로 간다고요? 미국으로.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보실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급증하는 해외 주식 투자자인데, 자, 여기 좀 봅시다. 위기의 코스피. 지지부진 코스피, 금투세 불안 겹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단 다 죽어. 이런 얘기죠. 그죠? 서학개미 3년 새 122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연말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 이 상태면 1000만 명 넘을 듯.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저기 그래프 보이시죠? 자, 급증하는 해외 주식 투자. 단위는
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88만 명, 634만 명, 659만 명, 71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말에는 1000만 명까지 된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 예,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쓰냐면 밑에 내가 박스를 쳤는데요. 달러로 매수 매도한 투자자 수 9개 증권사 합산한 겁니다. 자료를 누가 이거를 냈느냐?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바로 김현정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내놓고 이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요. 좀 아이러니하죠. 예, 제발 그만해. 예.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미국으로 주식 이민. 자,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속되는 국내 중심 부진,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이건 제가 7년 전부터 이런 건 뭐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금투세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불확실성, 올해 해외 주식 투자자가 이미 전년보다 50만 명 늘어난 710만 명. 밑에 보겠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어떻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장을 탈출하고 미국으로 이민하는 개인 투자자가 몇만 명,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요. 야, 너 아직까지 국장에? 미장에? 이런 거나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보유자가 1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가볼게요. 자, 꼼꼼하게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누가? 김현정, 남자예요. 여자 아니고요. 김현정 의원이 금감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개 증권회사, 여기 써있잖아요. 키움, 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뭐, 농협, KB, 한국투자, 신한토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달러로 환전한 투자자는 총 710만 7,948명. 이건 달러로 매수 매도한 투자자를 합친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대략적인 서학개미 수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전 투자자는요, 2021년에 588명에서 23년에는 659만 명, 그리고 700만 명을 넘었고 올 연말에는 10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반면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자는 줄었습니다. 예, 줄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예, 줄었습니다. 22년 1440만 명 늘었다가 23년 1415만 명 감소. 그러면 그만해야죠. 그죠? 그만. 언제까지 질질 끌 건가요? 보궐선거 끝나겠죠, 오늘. 그죠? 그리고 언제 결정할까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뒤져보면요. 11월 중에는 뭐 결정 나겠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봐요. 이미 여기서 나타났듯이 다 떠났기 때문에 지금은요. 금투세 폐지와 유예가 있는데요. 유예는요.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날씨로 따지면요. 어쨌든 금투세 시행은 천둥번개 치고 비 오는 거고요. 그리고 폐지는요. 그냥 하늘이 맑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인 거고, 유예는 뭔지 알아요? 안개가 자욱 낀 그런 흐린 날씨에 터널을 들어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예가 되면 주가가 좀 살아날까요?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실행을 하세요, 그냥. 어차피 뭐 이러다 다 죽어가 아니라 이미 뭐 저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뭔가 큰 이슈, 뭐 아주 뭐 센세이션한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주식은 뭐 그렇게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한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잃었다. 역동성. 그리고 코스피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BBIG7이라고 해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업조 대표 기업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한때 3,000선을 돌파한 적이 있거든요. 고점은 3,300이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2,500, 2,600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관련 정책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달 금투세 실시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근데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요, 비단 이 당뿐 아니라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경제 상황, 주식시장은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경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요, 안 된다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한번 망가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시간이 몇 배로 힘이 들고 기간도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시간도. 그러니까 제발 예,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학균이라고요, 리서치 센터장, 신영증권 그 센터장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2011년 이후 박스권에 머물고 있어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시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겠죠. 돈이 되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산 분산적 관점에서, 예, 분산적 관점에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웬만하면 잡아둬야죠. 주시장이 활성화돼야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노름방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그러면 나는 이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내가 기사는 따오지 않았습니다만, 캡처는 안 했습니다만,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 상해 지수거든요. 9월 24일 이후에 6거래일 만에 몇 %가 상승하냐면 중국 상해 증시가 27% 상승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요. 예, 아주 부양책을 계속 발표합니다. 중국은 불확실해요. 얘네들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예, 27% 상승한 다음에, 그러니까 바닥권이 지금 뭐 여기 보시면요, 바닥권 뭐 2,600에서 3,600이라는 거는 그냥 며칠 만에, 거의 한 6일 만에 몇 포인트가, 우리나라 따지면요 2,600에서 6일 만에 3,600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런데 긴 국경절이 있었어요. 국경절 전까지 올라가고 국경절 시작하자마자 갭을 10% 이상 띄운 다음에 중국 증시 확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이 고점일 때에 우리나라, 예, 그 경제, 어떤 그 신문, 경제 방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에 투자할 때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에 투자할 때는 이때 투자하라고, 이때 하라고 하지 말고, 모든 주식이나 종목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화면을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자, 보세요. 중국 증시 급등 속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중국에 투자하라, 중국 증시, 중국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래요?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해야지. 자, 2007년 기억나십니까? 2007년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 증시가 바닥이 1200포인트에서요. 잘 들어요. 얼마까지 갔냐면 6000포인트까지 갑니다. 이게 2007년이었어요. 금융위기 이전에. 이때 당시에는 금융시장이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뭐를 했냐면요. 펀드를 했습니다. 펀드. 간접투자죠. 펀드를 해서 2007년도 때 대한민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국과 관련된 그 펀드를 안 든 분들이 없었어요. 다 펀드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이시죠? 몇 포인트로 빠집니까? 6,000에서 바로 1,700포인트까지 빠집니다. 어때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랑 같잖아요. 그죠? 똑같죠? 이때 당시에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왔습니다만, 이때 대한민국 국민들 주식하는, 투자는, 예, 그런 국민들의 거의 한 7, 80%는 원금 반토막 내지는 원금 100% 다 손실 난 분들 엄청나게 많았던 아주 쇼킹한 그 한 해가 아니었나. 펀드는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서 이때 6일 만에 주가가 무려 1000포인트가 급등을 하는데, 그것도요, 국경절 들어가기 전에 열자마자 그러고 빠집니다. 이게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